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오커스 데니안입니다. 오늘은 밀레니얼 합창단 단장님이신 임재식 단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주의자 임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즐겁습니다. 네, 스페인 밀레니얼 합창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요, 순전히 한국 노래를, 한국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네. 제가 1999년도에 스페인 프로페셔널 성악가들 국영방송국 RTV 단원으로 구성된 성악가 합창단을 만들어서 시작된 게 밀레니엄 합창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합창단을 한국인 지휘자께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노래를 네. 프로 스페인 성악가들을 통해서 네네. 알리고자 그렇게 해서 창단을 된 겁니다. 1999년이면 벌써 2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1년, 네. 작년에 20년 생일을 맞고 올해 2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스페인 합창 단원들이 한국 음악만 계속 했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 음악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떨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 음악, 한국 노래를 네. 알리기 위해서 연주를 했고 계속 연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국 곡, 한국 노래 레퍼토리가 네. 자그마치 80곡 이상의 레퍼토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음반도 벌써 5가의 음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스페인 그 프로페셔널 합창 단원들이 왜 하필 한국 음악을 또 한국 지휘자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스페인의 서양 음악을 공부하고자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그 당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테너였는데 스페인 음악, 클래식을 배우고자 건너왔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모르면서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찍으면서 찢으면서 제가 왕립학교 다니면서 다닐 때 단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노래가 아름답다, 좋다는 방법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찰나에 1985년도에 제가 마드리드 시립합창단에 제가 솔리스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소프라노 스페인 성악가 단원이 어떤 오디션에 자유곡을 부르는데 맨날 오페라 그런 것만 부르니까 한국 노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부르겠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했던 가곡 동심초,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그 곡을 딱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날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1살이었는데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페인 프로 성악가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노래가 더 바로 전달이 되고 알리고 좋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모티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외국의 뭐 독일이나 이런 가곡들이 한국으로 가서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곡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반대로 한국의 그런 가곡이나 좋은 음악들을 스페인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한다. 굉장히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우리나라 노래를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 마음에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노래를 세계화하고 알리려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야의 프로, 외국 프로 성악가들, 외국 프로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그 사람들 통해서 부르게 할 때 더 정확한 딕션에 음악적으로 가사 면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면 더 우리나라 노래가 세계에 알려질 거라는 거를 제가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단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TV 스페인 국영방송 그렇죠. 소속의 단원들인데 거기서 또 이렇게 더 차출을 해서 만든 합창단인가요? 그렇죠. 제가 1999년도에 창단할 초창기 창단할 당시만 해도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무슨 합창단인가? 스페인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네. 지휘자 임재식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1996년에 여기 방송국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스페인에서 최고 가는 합창단이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합창단인데 거기가 제가 종신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제가 1998년도에 파트장 하면 이제 부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역을 맡으면서 우리 밀레니엄 합창단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어떤 니벨을 어떤 성악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알리려고 스페인에서 최고의 합창단 알트비 합창단으로 구성된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합창단의 그 중에서 25명을 뽑아서 제가 창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2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대 교체도 많이 하고 지금 나이도 많이 들고 단원들이 해서 지금은 다국적으로 스페인 테아트로 레알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하는 단원들, 시향에서 일하는 단원들, 국립에서 일하는 단원들 그런 단원들을 다 모아서 다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적으로 성악적으로 아주 훌륭한 멤버로 구성된 밀레니엄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국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일단 실력으로 스페인 사회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분들 중에서도 또 한 번 더 선발을 하신 거네요. 제가 그 파트장을 하면서 설득을 시켰죠. 내가 내 친구들 너희들을 통해서 한국 노래를 알리고 싶다. 설명을 했더니 흔쾌하게 허락해줘서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RTV가 어떤 방송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번 조금 방송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우리나라 KBS 같은 거예요.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이 RTVE, 라디오 텔레비전 에스파뇰라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정말 잘합니다. 거기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단원으로 구성된 우리 밀레니엄 합창단. 저는 오케스트라도 15년 전부터 밀레니엄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됐어요. 그 멤버도 RTV 단원으로 구성된 아주 잘하죠. 구성된 멤버로 우리 한국 노래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로 지금 15년째 창단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 안에서도 최고로 가는 방송사 안에 있는 합창단에서도 또 선발된 인원들. 근데 아까 한 분은 처음에 동심초라는 노래를 따라하면서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했겠지만 지금 단원이 총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한국에 방한하고 외국할 때는 25명이 지휘자까지 하셔서 25명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에서 연주할 때는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도 나오지만 300명이 저만 빼놓고는 다 스페인 분들이에요. 300명이 무대에 서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도 부르고 나의 살도 고향도 부르고 동심초도 부르고 그리운 궁황산도 부르고 미녀도 부르고 요즘은 흘러간 노래 하숙생, 비 내리는 고모령 그것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다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상황이 일반적인 건지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의 지휘자가 와서 또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국 지휘자께서만 하고 계신지 어떤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게 부러워는 해요. 여기 일본 정부나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이나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일본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많아도 없으니까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스페인 국영방송에 클래식 채널이 있는데 지금 18년째 저희들을 연주를 녹화해서 전국에 나가고 남미까지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를 지금 우리 한국 지휘자께서만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방송국의 전국에 방송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음악으로서 노래로서 친한파가 되는 거예요. 친한파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관심 있게 갖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한국이 어디 있나 지도를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을 가르쳤더니 어떤 분은 내 지방 바스코의 그 우리 바스코 지방의 노래하고 멜로디가 비슷하더라. 그러면서 또 친근감을 갖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노래로 부르면서 문화로서 하면서 우리의 한국의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K-팝이나 K-푸드, K-컬처로 해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21년 전부터 이걸 이미 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K-팝도 몰랐고 근데 K-팝을 우리가 저희들 보고 K-팝의 선구자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지금 뭐 K-팝 우리 가수들이 굉장히 대단하죠. 엄청나요. 정말 잘하고. 근데 이제 K-팝이 알려질 때 잘못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K-팝은 정확한 한국말로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정확한 가사로 불러야 되는 게 난 K-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추고 여러 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조금 퇴색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페인 분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말을 원래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죠. 근데 제가 아까 한복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한복도 알리자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면서. 한복을 스페인 성악가들이 입음으로써 너무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한국을 느끼고 옷으로 느끼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저는 정통 한복을 고수합니다. 요즘 아주 퓨전된 개량 한복도 좀 이쁜 게 많지만 우리는 한국 노래를 알리는 선구자 격으로 하는 격이기 때문에 한복도 우리나라 정통 한복. 가사도 처음에는 21년 전 시작할 때 가사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 음성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사, 의는 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악가들도 의는 을을 정확하게 발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발성적으로 목소리를 잡는 발음이에요. 근데 제가 국제 음성교를 만들어서 더 정확하게 스페인 친구들한테 의는 을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우리 음반을 들어보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딕션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성악가들 노래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한국어로 하시지만 뭐라고 부르시는지 잘 이해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다. 알아들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죠. 가사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음도 예쁘게 좋은 곡으로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제대로 이해하면서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 그런데 지금 스페인 단원들이 실제로 한국어 발음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호도 만드시고 가르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간단한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고 근데 가사를 굉장히 중요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전달하면서 음악적으로는 아주 훌륭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스페인 어린이들을 합창단을 노래를 가르쳐 가지고 또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분 있겠지만 이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봐요. 이 스페인 어린이들한테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게 하고 푸른 하늘 은하수 부르게 하고 오빠 생각 듬북듬북듬북새 부르게 했더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가 저한테 저를 부르면서 우리 콘서트에 나의 살던 고향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다. 근데 왜 언제 했어? 왜 나를 안 불렀어? 했더니 가사가 좀 틀리면 창피할까 봐. 아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스페인에 없더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한국 노래가 알려진다는 그 자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그게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책 보세요. 후니쿨라, 에델바이스, 이 힐베디 외국 노래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뜻도 모르고 배우는 그럼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스페인 우리 어린이 합창단 150명, 200명 제가 노래를 가르쳐서 지금 레파토리가 한국 동요가 18곡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스페인 초등학교 책에
아리랑이 실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네요. 예? 저는 꼭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꿈이 이 합창단과 한국 음악을 스페인에서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꿈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뭐 지금 21년이 됐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에도 그만둘까, 이제 멈춰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희망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이 많은데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멈출 수 없겠다. 멈출 수 없고 제가 죽어서도 다른 분들이라도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저희들 걸 보고 네. 그 뭐 베트남 뭐 어떤 오스트랄리아에서 네.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약복 제가 발음기호 다 한 걸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팀이 2, 3, 4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또 어떤 데 한 10몇 년 전에 러시아 합창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음반을 만들었어요. 네, 네. 노래하고 가사 뭔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 게 아니고 네. 한국 마이스트로들이 선구자니까 네.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잊지 말아야 그 분야의 프로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는 괜찮아요. 좀 틀려도 되고. 네. 근데 전파는 그 차원에서는 우리 옛날에 우리 미군들이 우리나라 가요를 사랑의 당신을 해도 네네. 좋아했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분야의 프로. 제가 지금 하면서도 느낀 거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음식도 문화예요. 우리나라 셰프들, 마이스터 얼마나 위대하고 잘하십니까? 네네. 우리나라 음식을 세계화하려면 그 나라 프로 셰프들에게 가르쳐서 비빔밥 빠에야라든가 불고기 뭐 마리네로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네. 스페인 프로 셰프한테 가르쳐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전파를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전문가들 또 어느 정도 위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프로? 먼저 가르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더 그 자연스럽게 분야의 프로한테 춤도 마찬가지예요. 네. 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나 음식이나 또 문화까지 다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음악 활동을 하셨고 스페인에서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한국 음악이 이 서양 유럽이나 이쪽의 음악하고 비교했을 때 그 노래 어떻게 보면 퀄리티나 이런 상품성 아니면 가치 이런 게 어떤지. 일단은 우리나라 음악가들 수준은 네. 전 세계적이에요. 네. 뭐 나무랄 데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악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누가 우리나라 음악이 더 좋고 어느 나라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세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화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전무용을 하고 깽가래 치고 와서 뭐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네.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네. 직접 하게끔 해야지 더 뻗어나가고 세계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이 프로 성악가이기 때문에 노래는 외국 노래 정확한 발음으로 다 히브리 노래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우리를 문화사절단으로서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남미는 스페인의 아버지 나라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콜롬비아 갔다, 네. 멕시코를 갔다, 뭐 브라질 갔다 하면 일부의 그 나라 노래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 많아요. 우리 단원들 네. 중에 브라질 친구도 있고 네. 뭐 콜롬비아 친구도 있고. 그리고 2부에 한복을 입고 날 좀 벗어 부르고 보리밥 부르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양국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저의 바람은 정말 우리 팀을 문화사절단으로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뭐 많은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더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동안 저희 생각은 저희 한국의 전문가들이 해외 가서 공연하는 거 그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가서 현지의 전문가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스스로 전파할 수 있게 그럼 나중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빠지더라도 아니면 뭐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문화는 계속 이어질 그렇죠. 수 있게 그렇죠. 그럼 아주 길게 보고 이제 이 일을 하고 그렇죠. 계시네요. K-팝은 음, 어느 날 오면 거품마치 없어져요. 네. 옛날에 J-팝도 이길 거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오래오래 가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요. 부르게 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17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단원들이 한국 가서 한국에 공연을 8월 달에 네네. 제가 광복절로 해서 지금 17년째 방안을 해요. 뭐 열광의 동안이죠. 근데 저는 방한을 하는 이유가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확실한 왜 해야 되는가?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노래, 내 노래를 싫어하고 모르고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되시는 분, 40대 되시는 분한테 바위고개가 뭐냐고 그러면 몰라요. 사실 저도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밀양아리랑이 하면 뭔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들었던 그런 것만 있지. 그렇죠.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모르죠. 그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수업도 거의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네. 없어지고 있고 입시. 근데 지금 한 20년, 저거면 20년만 되면 우리 우리나라 노래가 없어져요. 그 없어지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가 없어진다는 자체를 우리는 분명히 긴장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 스페인 친구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네. 거꾸로 우리나라 노래가 이렇게 우수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부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더 사랑하고 네. 많이 부르라는 메시지고 우리 단원들이 무슨 보람으로 프로 성악가들이 저한테 끌려다니고 한복 입고 이렇게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너희들이 잘 부르는 경복궁 타령이 이거 다 보여주고 실제로 본인들이 체험을 하는 건가요? 하죠. 경복궁 앞에 가서 경복궁 노래 부르고 네. 우리가 다원에 밀양하면 밀양 부르고 전주 가면 새야 파랑새야 부르고 그 내리는 고모령 부르고 다 부릅니다. 예. 천안에 작년에 갔는데 천안 삼거리 불러서 히트 쳤어요. 예. 본인들이 부르던 그렇죠. 게 그 현장에 딱 있죠. 가서. 예. 우리 국민들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정말 깜짝 놀라요.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스페인 성악가 친구들이 못 느껴본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지휘자하고 뭐 카라얀, 번슈타인 지휘자고 로린마저 해도 굉장히 대단한 지휘자들이에요. 환호성을 받잖아요. 네네. 그 느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페인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열광하는 그 전율이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그걸 받으면서 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이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네. 힐링을 주고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네. 한국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친한파가 돼서 그렇죠. 팬이 돼서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한 25명 갔다 와도 한 300명 이상 갔다 오면 휴가가 있어요. 음악 세계 다 가서 한국 같은 게 네. 어떻더라, 한국 국민들이 어떻더라 얘기하는 건데 저는 3개월 동안 표정 관리하느라고 너무 뿌듯하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연주들 방안도 꼭 가야 되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파토리도 계속 하고 네. 옛날에는 가곡하고 민요만 했어요. 네. 네. 지금은 흘러간 노래, 음. 네? 가요 다 합니다. 뭐 어르신들 잘 아시는 인생은 나그네 길 됐더니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듣기 쉽지 않은 곡들을 외국 오히려 사람들이 거꾸로. 부르는 걸 그렇죠. 통해서 다시 옛날 생각도 예.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제가 것을 다시 그리고 찾아가는 거. 단원들한테 무슨 뜻인가 설명돼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네. 민요 설명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경복궁 타령을 설명해야 네.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다가 옛날에 왕국을 짓는데 힘내라고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설명을 해야지 곡의 전달이 잘 네.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사 전달, 딕션 뭐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언 뜻인지 알고 불러라
거죠. 예. 그게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한테 네. 어린이들 스페인 어린이한테 가르쳐서 네. 얘네들이 흥얼거리고 계속 자기들 콘서트단에서 부르게 하고 네. 그래서 아리랑도 흥얼거리고 마침 또 잊지 못한 순간이 하나 네. 있었어요. 어떤 거? 우리나라 애국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에게. 네네. 근데 어떻게 애국가를 그냥 가르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애국가만 싹 가르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의 예. 다른 나라의 그렇죠. 그 애국가는 뭐 국가하면 미국 국가, 영국 국가 정도 알 정도지 그렇죠. 우리 한국 애국가를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테 선생님 코리안 환상곡. 아니테 선생님이 스페인 팔마 데 마요르카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사모님도 로리타에서 돌아가셨고 그렇죠. 아니테 선생님이 스페인 마요르카의 섬에 건너와서 최초로 스페인 마요르카 섬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셨어요. 그럼 스페인과 한국이 오래 전부터 그렇죠. 이렇게 음악적으로 연결이 된 그렇죠. 나라네요. 아니테 선생님하고 스페인 떨어질 수가 없고. 그럼 우리가 부르던 그 애국가를 그렇죠. 작곡하신 아니테 아니테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서 제가 코리안 환상곡을 쫙 불리게 하고 맨 마지막에 애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한 300명 스페인 사람들을 무대에 세워가지고 네. 마지막 부분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만세로 딱 끝나는 거였어요. 제가 지휘자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벅차서 제가 이제 제 연주는 스페인 사람들 통해서 네. 유럽 사람들 관객들이 알려준 거예요. 네. 교포들한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교포님들 제가 초청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극장, 연주하는 홀이 테아트로 모누멘탈이라고 네. 지금 인터뷰하는 장소예요. 네. 여기가 스페인 5대 극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1600석에 1400명은 스페인 관객들. 네. 다 친한파예요, 그분들. 그리고 네. 200명은 교포들이에요. 우리 한인들. 그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스페인 불러서 싹 돌아서서 제가 관객 우리 교포들하고 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을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교포들도 자부심을 굉장히 느끼 자부심도 갖고 네. 정말 목이 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게 뭔가요? 네. 그리고 2달 후에 제가 회식 장소를 갔어요. 네. 우리 단원들 회식 장소. 조금 늦게 갔어요. 연습이 네. 있어서. 딱 갔는데 문을 제가 탁 여는 순간 단원들이 악보를 안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6마디를 하는데 단장님 안 계신데 내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서프라이즈네요.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는데 6마디를 악보를 안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을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독립운동가, 상하이 독립운동가가 된 것 같이 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흥얼거린다는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보람있고 너무 감동이고 벅차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